안녕하세요. 매일 주식사는 밀레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8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에 약간 조정인 것 같아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좀 시장에 우려가 있는데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도 하고 백신도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긴 한데 그래도 곧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전파력이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는 게 참 무섭고,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 서울에도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니까요.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우존스 SP500도 한 1% 정도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도 한 1.2%. 어제도 살짝 빠지는 감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좀 더 많이 빠지네요. 그래도 어제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찍고 내려왔는데, 오늘은 거의 개파락이네요. 그래서 아마 좀 며칠간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 자산은 33,000달러고요. 매년 배당은 838달러 받게 됩니다. 자, 요새 또 자산이 그래도 평가손익이 한 1,500달러 이상 갔다가 요새 또 하락하다 보니까 다시 33,000 돌아왔습니다. 제 포트가 그 소형주들이 성장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였지만 중소형주들은, 그리고 특히 IPO로 했던 주식들 아니면 이제 스펙 합병했던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가진 주식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GOEV도 8.59달러까지 현재 내려와 있고, 프로테라, 오픈도어, 소파이 거의 3월에서 4월 정도 중소형주들 많이 빠질 때 가격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매수 타임이 또 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팔란티어도 이제 22.92. 그래서 저는 싸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올해는 수익을 본다는 생각보다는 주식수를 늘린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파이를 한 20달러 이상으로 팔았다가 오늘 드디어 다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파이가 예전보다 동일한 가격이지만 주식수는 늘어났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산 금액보다는 좀 하락해서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서 오늘 한 16.25에 4주 사고, 어제 제가 요거는 그 자동 매수로 걸어놨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는 걸로 걸어놨는데, 요거 한 17달러에 걸어놓은 거, 17.2에 걸어놓은 거. 그래서 어제만 한 14주 더 매수했고요. 20주 남기고 다 매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주 남기고 한 50주를 매도했었는데 지금 75주가 됐으니까 5주가 더 생긴 거네요. 동일한 가격에 5주를 더 만들었습니다. 좀만 더 기다렸으면 한 5주 더 되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급하게 생각해서 이때 다시 샀던 게 좀 아쉽네요. 좀 기다렸다가 살 걸 그랬어요. 그래도 5주 더 생긴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소파이가 지금 제가 좀 좋아하는 가격입니다. 16달러면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가격 같고, 만약에 뭐 라고페제일이 더 풀린다고 해서 더 하락하면 더 싸게 사면 좋겠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또 봤을 때는 또 스트롱 바이죠. 이게 뭐 2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다 타겟 프라이스가 27, 30, 30과 25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고 평균 가격보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소파이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지금 올해 또 전망치도 좋아졌고 이제 또 인터넷 은행이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상당히 좋다. 충분히 좀 기다렸던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파이를 성장주로 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화이자를 사려고 합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화이자에 대한 또 평가,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평가가 요새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왜냐면은 기존 코로나보다 예방률이 낮아졌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부스터 샷이나 빠르게 백신을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에 대한 또
그런 백신들도 빠르게 만들지 않을까 그냥 간단히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이 회사는 배당 때문에 좀 사는데 지금 7월 29일까지 사야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 정도만 딱 매수할 수 있어요. 오늘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2주만 더 남은 것 같죠? 그러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이런 제약주들, 백신 관련 또 회사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을 많이 못한다고 해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빠질 때 좀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이자 오늘 한 주 살 거고요. 나머지는 소파이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40달러니까요. 요 세 주 사면 되겠네요. 소파이 세 주랑 화이자 한 주 이렇게 오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부터 사보도록 할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화이자를 38.99에 매수했습니다. 한 주 38.99. 그리고 소파이를 사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100주를 모으고 싶었는데 100주를 모을 수 있는 가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계속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또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6.42에 세 주 샀습니다. 그리고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서 또 점점 제가 살 수 있는 금액들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환전을 해 놓았을까라는 좀 후회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환율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좀 내려가고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자산이 좀 내려가고 있지만 환율이 또 오르다 보니까 약간 상쇄되는 느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0.85%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3, 4월에 얼마나 잘 버텼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매수할 거는 끝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매수한 종목들도 공유 드리면, 어제는 제가 방송을 못 켰는데 오픈도어를 15.53에 두 주 더 매수했고요. 그리고 인텔을 한 주 샀습니다. 인텔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인텔 한 주 샀고요. 인텔도 또 36912 배당 잘 주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찌됐건 이 데이터 센터의 지분 비율, 뭐라고 해야 지 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CPU에 이런 다양성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로서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다가 그런 점유율을 이게 여러 회사들한테 지금 넘겨주는 상황이라 그 부분만 보면 좀 악재인데, 제가 또 투자하는 이유는 또 모빌아이나 아니면은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또 세운다는 것, 그리고 인텔이 또 준비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도 있기 때문에 이 CPU가 점유율이 뺏기는 만큼 다른 걸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기간은 조금 걸리겠죠. 뭐 당장 내놨는데 너무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인텔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모빌아이의 그런 소프트웨어, 아이다스,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가는 이 단계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인텔에. 그래서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인텔은 계속해서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요것도 인텔도 좀 계속 매수하려고요. 오늘 좀 공유 드리고 싶은 내용들 몇 가지 있어서 공유 드릴게요. 참 재밌는 또 뉴스가 있어요. 외국어 학습 듀오링고가 나스닥 상장을 좀 추진한다고 해요. 저도 이 앱으로 영어랑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영어는 뭐 그렇게 도움은 크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중고등학생 때 배웠던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배우면, 이 앱으로 배우면 너무 기초예요. 근데 만약에 영어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기초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영어 공부하기도 좋고 일본어 공부하기도 좋고 다양한 언어 스페인어도 있는데 이 앱을 제가 자주 사용했는데 드디어 나스닥 상장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듀오링고라는 앱은 그러니까 외국어를 학습하는 앱이고요. 다양한 언어를 정말 지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등 거의 38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요. 그래서 기본 옵션은 무료고 뭐 광고나 아니면은 이런 플러스라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은 적자예요. 적자지만 지금 사용자가 계속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요. 매출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거의 97% 정도. 그리고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 그래서 매출 상승률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용자 대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스크립션 요 비율이 정말 낮거든요. 거의 3%인가 4%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사용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앱이 저는 언제 상장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장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면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마 언제 또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으로 상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S1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곧 상장 소식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외국어 교육 앱이나 이 앱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위성 인터넷 기업 중에 하나인 원앱은 영국 쪽 기업이죠. 그래서 올해 초에는 거의 파산까지 갔다가 영국에서 지분도 사고 해서 현재 다시 약간 정상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베타 서비스를 넘어서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원앱도 이제 위성을 계속 쏘아가면서 지금 한 254대로 늘었고요. 그래서 2021년 말에는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안테나 단말기가 있어야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 돼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앱도 이제 서비스 시작하고 있다. 스타링크도 위성 인터넷 시작하지만 원앱도 시작하고 있다. 제가 또 투자하고 있는 스페이스 모바일도 2023년부터 어느 정도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또 ASTS는 많은 우려가 있더라고요. 사용자 단말기로 바로 붙을 수 있을 거라고 광고는 했지만 그게 가능한 거냐, 이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부정적인 또 측면도 있어서 AST 모바일이 이런 데 증명을 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코로나가 참 심해졌죠. 다들 조심하시고요. 전파 속도가 에어컨만 있어도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꼭 밖에는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밖에 나가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고 나가면 괜찮지 하면서 많이 나갔는데 반성하면서 집에서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